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7월 17일 방송입니다. 최근에 실스크 주가가 3.3달러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4달러 부근에서 4일 연속 하락이 있었는데요.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최근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같은 양자주의 주가가 괜찮았던 상황에서 실스크만 계속된 하락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하락을 실스크의 보통주 매각에 따른 원인으로 보는 기사 내용도 있었는데요. 매각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자금 조달의 사유가 사업 확장과 기술 개발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주 매각에 따른 주가의 하락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보다는 기관의 자금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스크 자체의 펀더먼털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없다고 보이고요. 실스크의 사업도 현재 큰 문제 없이 순항 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가가 다른 양자주 대비해서 상승할 때는 덜 오르고 하락할 때는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실스크는 다른 양자주와 주가의 움직이는 패턴이 지금까지는 조금 다르고요. 다른 양자주가 하락할 때도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할 때 혼자만 하락하는 경우가 상반기에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실스크의 주가가 움직일지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종목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베타값에서도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매우 어려운 종목이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예상하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의 가치가 한 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 시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설픈 트레이딩보다는 모아가는 전략이 더 필요한 종목이고 조정을 받을 때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양자주 대비해서 ETF 상품을 통한 자금 유입이 부족한 편이긴 하고 자금의 유입 경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품이 출시가 되면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올 여름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셨던 분들은 평단을 낮추거나 아니면 평단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비중을 늘리신 분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은 관세로 인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9월이나 10월부터는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름 기간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스크의 최근 소식으로는 우선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보통주 공모 소식인데요. 4달러에 책정된 보통주 1,500만 주 매각을 발표했고요. 4.6달러 가격의 최대 3천만 주의 보통주 추가 매입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스크는 현재도 1억 7,500만 달러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자금으로 재무적인 상황은 더 안정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자금은 연구 개발과 기업 인수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스크는 최근에 인수한 프랑스 A식 설계 회사 IC 알프스 인수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요. 스페인 정부와 협력해서 스페인 무르시아에 포스트 양자 반도체 1,2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에 있기도 합니다. 위켄그룹의 지분 인수나 YG셋을 통한 우주위성 양자 보안에도 1,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인수한 콜리브리 TD에도 10만 달러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양자 투자 펀드를 3,5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이번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의 주요 이유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실스크는 양자 컴퓨팅 위협으로부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양자 보안 기술에도 계속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사물 인터넷 장치, 그리고 커넥티드 인프라에 포스트 양자 암호화 보안을 통합한 GSMA 인증 기술을 배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양자 보안 기술이 탑재된 내장형 직접 회로 기술을 통신 사업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eSIM의 보안 식별 기능과 인증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eSIM의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현재 심카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실스크의 이번 기술은 eSIM의 확장에 따라서 사업 확장이 기대가 되고요. 모바일 통신이나 금융거래, 인증 프로세스에서 양자 암호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의 AI와 양자 컴퓨팅 시대에 필요한 보안 기술로 평가가 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신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통신사들에게는 사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소식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이와 관련된 소식을 간략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그 기술이 좀 더 구체화되었고 이제 그 결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실스크의 사업 진행이 어느 순간에 주가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리게티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게티가 러셀 3000 성장 지수에 편입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새로운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도 했었는데요. 리게티의 매출 실적이 아무래도 다른 양자주인 아이온큐나 디웨이브 대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었고 강보합세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가가 계속 눌려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6일에 9큐비트 양자칩 4개를 연결한 모듈형 시스템 36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99.5%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하고요. 양자 컴퓨터에서 매우 중요한 오류 발생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이 소식에 환호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소식으로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어느 정도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매출 비율이나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하지만 미래의 비전과 기술 비전만으로 이러한 급등을 보여준 것은 다시 한번 양자주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기대감이 한 번에 몰릴 경우에는 향후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리게티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하면요. 우선 리게티는 오류 수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었던 리버레인과 유틸리티 스케일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고요. 이 컴퓨터에 장착될 멀티칩을 2030년까지 10,000큐비트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버레인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오류 수정 큐비트와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다고 하고요. 상업성과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우선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만의 퀀타 컴퓨터와도 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죠. 퀀타 컴퓨터와의 분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100큐비트 이상의 시스템을 배포할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게티는 MIT나 하버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10,000큐비트 이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열 잡음 최소화 방안을 광학 변환기를 통해서 시연한 경험도 있고요. 리게티만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양자 알고리즘으로 전력망 시뮬레이션을 최적화하면서 기존의 슈퍼컴퓨터 대비 10에서 20% 향상된 정확도와 효율성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리게티 양자 알고리즘의 양자 우위를 입증한 사례였고 리게티 기술의 틈새 시장 공략의 가능성을 보여준 소식이기도 했었는데요. 리게티의 기술이 단순히 실험 단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통해서 포춘 500대 기업에 해당 기술이 배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중인 만큼
아직 실적 면에서 부족하다고는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상용화에 대한 로드맵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선 IBM이나 구글과 비교를 했을 때 R&D 투자 규모에서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리게티 자체적으로도 R&D 투자액을 늘리고 있고 올해 1분기 R&D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게티의 경우에는 IBM이나 구글과 같은 초전도 게이트 기술 그룹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리게티의 기술이 IBM의 기술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앞으로 리게티의 기술적 차별화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게티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과 파트너십을 활용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IBM과 같이 대규모 양자 스택을 로드맵에 따라서 상용화하는 거대한 플랜보다는 규모를 단계별로 나누고 개방형 모델을 통해서 개발과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소규모 상용화와 단기 수익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된 기술이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의 실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리게티의 잠재력은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기술 발표 이후에도 퀀타와의 파트너십이나 NQCC와의 협업이 성과를 내면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리게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양자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들의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주 투자 시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추격 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양자 종목들이 추세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고 그냥 지금의 양자주는 조정이 올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양자 종목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조사 자료에서 양자 컴퓨팅 시장의 성장을 의심하는 기관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을 통해서 약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할 예정에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선진 국가들도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기업들에게도 전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도 양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를 점점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불안전해 보이는 양자 회사들이지만 지금의 이 회사들이 2년 후나 3년 후에 살아남아서 존재하고 있기만 해도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어떠한 화려한 전략이나 기술보다는 꾸준한 인내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